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참여를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시사본부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역구 말씀해 주세요. 지역위원장은 안양 동안을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역 국회의원은 아직 아니고요. 예, 예.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동안을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오전에 본회의가 10시 지나서 열렸고 몇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예산안은 지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이제 오전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네. 그렇게 상징되어 있는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 법하고 파병 동의안 등 16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는데요. 네. 원래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예. 예산안을 오늘까지 합의하고 기존에 11월 29일 날 필리버스터로 묶어놓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철회해서 오늘 다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여야 3당 간에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고민인데요. 네. 우리 당은 정기국회 때까지 이미 법정 시한도 넘겼기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저희 당과 야사당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당끼리 이제 협의하면서 네.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견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수정안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정안을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 2시에 상정해서 예산 부수법안하고 우선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파견 연장 동의안 몇 가지가 처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법안들이 지금 그 정회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 3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될 거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식이법으로 상징되는 그런 안전에 관한 네. 특히 국민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그 법들이 일단은 늦게나마 통과가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시지탄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점에서 먼저 한국당은 대우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교원 영색으로 둘러댄다 할지라도 한국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 유치원 3법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안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일단은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늘 제대로 표결에 임해질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고요. 예.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민생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표결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당은 정말 국민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예산 관련해서 역시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513조의 뭐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경제 회복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또 민생 예산이 대부분이고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한국당의 논리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발목 잡는 그러한 그 의정 활동 그런 국회 이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마음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토론에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유치원 3법은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기 때문에 자동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처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유치원 3법이 이제 표기를 임박하기 전에 예. 한국당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필리를 다시 걸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아, 이제 그래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오후에라도 극적으로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 그러면 예정대로 기존의 민생 법안에 걸어놨던 이제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를 하게 되니까 아마 유치원 3법도 일부 자유한국당이 낸 수정안이 있으니까 토론은 하겠지만 오늘 중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고 소위 4+1 에서 합의한 그 내용이 올라간다면 네. 그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부터는 자유한국당이 걸어놓은 필리버스터 법안들이 있어서 그 법안에 대한 이제 소위 무제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유치원 3법까지 토론이 안 되고 오늘 회기가 종료가 될 수도 회기가 있다. 종료가 될 테니까요. 그 토론한 안을 이제 다음 임시회에 이제 그 토론 없이 표결하고 그때 이제 법안을 이제 다시 올릴 텐데 이제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그 법안의 순서는 회기 때마다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산안만 먼저 본다 그러면 지금 오늘 유치원 3법 처리 전에 예산안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다만 그 예산안은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된 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4+1 협의체에서 수정된 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올라가든 오늘 처리는 됩니까? 현재 4+1에 참여하고 있는 그 정당의 대표자들과 저희 당이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는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방침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오늘 중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한국당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감액을 하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네. 거의 뭐 무작정 감액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게임의 룰이라든가 규칙을 정해놓고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작정 감액입니다. 특히 아마 민생 예산이라든가 경제 회복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1에서 합의한 네.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는 한국당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차제 뭐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국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정말로 민생을 볼모로 하는 그 투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 3법 외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그 공수처법 예, 예. 이 세 가지는 이번 회기에는 안 된 거고, 네, 안 올라간 거죠. 네, 그럼 임시회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일부터 임시회가 다시 열리나요? 네, 임시회 회기 시작은 내일부터인데요. 아무래도 4+1 간에도 아직 최종적으로 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최종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합의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행상 여야가 합의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해서 회기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만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공론을 수렴하거나 네. 4+1의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금요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4+1 체제에서 도 지금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그 군소 야당들의 어떤 입장이 약간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개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당의 전 자세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것을 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동안 한국당은 저도 이 방송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안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발목 잡기를 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당을 설득하는 작업 또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다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는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이 너무나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수싸움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 당이 생각하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17일이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죠? 등록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에는 최소한 선거법만큼은 확정을 해서 그 예비 후보자들이 내가 뛸 공간이 어디인지는 확정 지어주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네.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오선의 의원이고 안양 동안을을 지역으로 네네. 두고 있고 임재훈 의원께서 이제 안양 동안을의 지역으로 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심재철 의원의 그 원내대표 선출은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이 당선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먼저 의회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의 결과였다. 예. 한국당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재훈 의원 조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당내 그 불협화음 제거. 이제 심재철 의원께서는 전통적인 친박계 의원도 아니고 비박계 의원이었다가 약간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은 중립지대에 가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박 위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비박에 그러면서도 비박을 이탈한 중립 성향의 의원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서 갈등 최소화 뭐 이런 점들을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한국당이 사실상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관록 있는 정치인 뭐 구관이 명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5선 중진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체급까지 낮추면서까지 출마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한국당 의원들이 좀 평가하지 않았나 싶어서 두 가지로 보고 싶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차제의 선의의 경쟁을 더 격렬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괜찮을까 아니면 그래도 좀 대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다소 의외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당을 전체적으로 너무 전횡한다는 것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뽑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라는 게 대체의 평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약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생겼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더 큰 숙제는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이든 뭐 공수처법이든 그걸 이제 합의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존까지는 거의 뭐 장외 정치, 대결의 정치로 하면서 거의 이 의회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네. 그런 면에서 심재철 의원이 좀
관록이 있는 만큼 좀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합의하고 조정하는데 좀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임재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선의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네네. 또 역시 또 5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지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우리 의원님, 우리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개인적 인연이 사실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한 7, 8개월 정도 모셔본 적도 있고요. 예전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강단 있는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다르크라고 이제 별명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강단과 소신의 정치인 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 두 번째는 5선 관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하고 정치는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도 정치 영역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법무부를 효과적인 조직으로 좀 탈바꿈시키는데 네. 아마 큰 기여를 하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쨌든 집권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당정 원활한 협조 체계가 유지가 되면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효율화시키는데 그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거기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지명은 결과론적으로 잘된 결정 같다 판단이 들어서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나요? 윤석열 의원님? 대략 올해를 넘기지 않고 대략 12월 26일경으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좀 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 내에서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 내정자의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초기에 전해철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 대표가 당 대표를 역임하셨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네. 추다르크로 상징되는 추상 같은 추 대표가 장관을 맡는 게 여러모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또 공수처 설치 등 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적임자로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저희 당도 아주 대체로 아주 환영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될까라는 궁금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대체의 평가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종의 거대 기득권 집단이죠. 최근에 그 울산 고래고기 검사 사건 놓고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왜 네.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하고의 여러 가지 짬짬이 의혹들이 많은데 예.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을 개혁해 나가는데 추 대표가 아주 잘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올해 정기국회 올해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갈 텐데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제 검찰이 뭐 뛰어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우리 추미애 장관 그 지명 내정자의 그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제가 최소한 겪어본 바로는 저 고결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강단이 있고 소신이 있다 판단이 들고요. 또 정치인으로서도 뭐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지 간에 국민만 바라보고 지내온 정치인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조국 전 장관과는 달리 그 검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네. 결국에는 수용이라면 표현이 뭐합니다만 어쨌든 뭐 인정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정을 바로잡는데 크게 일조하면서 협조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그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아예 콕 집어서 뭐 임명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당내에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인사권이야 대통령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예. 김진표 이제 이 의원이 총리의 후보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런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이제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네. 또 개인적인 성향에 약간 이제 다른 컬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결정적인 흠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아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699님 테러 방지법 당시 필리버스터 감동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당리 당략의 수단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소신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5335번님께서는 한국당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선거법은 꼭 한국당과 협의해서 통과돼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